안나, 정말 한국에 가고 싶어? 근데 내가 알기로는 한국 별로 좋은 곳이 아니야. 차라리 일본이나 태국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한국은 글쎄, 그렇게 매력적인 곳은 아닌 것 같아. 그녀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이 별로라니. 여기 중국인 친구가 스위스 안나라는 친구에게 한국 여행을 가지 말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 살고 있는 안나라고 합니다. 지금은 제네바의 한 국제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제네바는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어우러진 도시라서 이런 제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죠. 그래서인지 저는 늘 학업과 커리어를 위해 노력하며 남들이 보기엔 차갑고 냉철한 완벽주의자로 비춰질 때가 많아요. 친구들은 저를 지독한 커리우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항상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에 정확한 시간 관리, 그리고 흔들림 없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저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뭔가 허전한 감정을 안고 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평소에 바쁘게 지내다 보니 집에 돌아오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제게 한국 드라마를 하나 추천해 주더라고요. 제목은 눈물의 여왕이라고 했어요. 친구가 강력하게 추천해서 그냥 가볍게 시청해보기로 했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한국 드라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시간 때우기 정도로 생각하고 드라마를 재생했어요. 그런데 드라마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이야기 속 주인공은 대형 기업의 CEO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녀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내면에는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안고 있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쩐지 저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늘 완벽함을 추구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오직 일에만 몰두해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주인공이 겪는 갈등과 고민들이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드라마가 진행될수록 주인공은 인생에서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족을 잃고 연인에게 배신당하며 모든 것을 잃고 마는 상황이었어요. 그토록 완벽하던 그녀가 절망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평소에는 드라마를 보면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편인데 그날은 어딘가 모르게 주인공의 아픔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주는 듯했어요. 주인공이 홀로 방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장면이 나왔을 때 저도 함께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얼마나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던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주인공은 이후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한국의 여러 도시와 전통적인 마을을 찾아다니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상처를 극복해 나갑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 전통 가옥들이 모여있는 한옥마을,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과의 따뜻한 대화들이 그녀를 변화시켰죠.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저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너무나도 낯선 그 문화가 어쩌면 제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주인공이 마지막에 했던 대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람이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야. 나는 다시 내 자신을 찾았어. 이 대사는 마치 저를 향해 던진 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동안 감정을 숨기고 오직 인정받기 위해 일과 성공에만 몰두해왔던 건 아닐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졌습니다. 그 후 저는 한국 드라마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히 드라마 속 이야기로만 그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 여행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고 관련 서적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장소들,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들, 그리고 그들의 예절과 생활 방식까지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마치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문득 직접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주인공이 느꼈던 감정들을 저도 체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이제 저는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꼭 한국을 방문해 볼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곳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저도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진짜 감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한국, 그곳에서 만날 새로운 경험들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요즘 들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블로그에서 여행 후기를 읽다 보니 저도 모르게 어느새 한국의 여러 명소들과 맛집을 리스트업해 두었죠. 서울, 부산, 제주도 어디부터 가볼까? 라고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국적인 한옥마을에서의 산책, 전통 찻집에서의 조용한 티타임, 그리고 드라마에서 봤던 그 아름다운 도시 야경까지 상상만 해도 너무 설레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얘기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 저녁, 친한 중국인 친구인 리샤오를 만나 한국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죠. 리샤오는 대학 시절부터 알게 된 친구로 항상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라 저희 새로운 관심사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보였어요. 처음엔 웃으며 안나, 요즘 한국 드라마에 빠져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야? 라고 물었죠. 저는 응, 맞아. 최근에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고 이번에 휴가를 내서 직접 가볼까 생각 중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리샤오가 다소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말했어요. 안나, 정말 한국에 가고 싶어? 근데 내가 알기로는 한국 별로 좋은 곳 아니야. 차라리 일본이나 태국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한국은 글쎄 그렇게 매력적인 곳은 아닌 것 같아. 그녀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이 별로라니 그동안 드라마와 책을 통해 알아본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나라였고 사람들 또한 친절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샤오의 생각이 궁금해졌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경험이 있었어? 라고 물었죠. 그러자 리샤오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내가 직접 가본 건 아니지만 주변에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 그들이 말하길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고 하더라고. 특히 중국인이나 다른 아시아계 외국인들에게는 더더욱 차갑고 불친절할 때가 많대. 그리고 한국은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돌아가서 관광객으로 방문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리샤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저도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럴까? 내가 드라마와 책에서 본 한국은 분명 다정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풍경들로 가득한 나라였는데 혹시 그건 그저 드라마 속 설정일 뿐 현실은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리샤오의 말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사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 들지 않았죠. 그렇구나, 너 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드라마 속 모습이 전부가 아니란 걸 알면서도 왠지 한국에 대해 끌리는 걸 멈출 수가 없네.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내가 직접 보고 느껴보고 싶어.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리샤오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안나, 난 너가 괜히 실망할까봐 걱정돼서 그래. 너처럼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그곳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다면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어.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친구의 진심 어린 조언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나는 과연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혹시나 리샤오가 말한 것처럼 생각만큼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게 되지는 않을까?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마음 한편에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읽은 모든 정보들은 관광객의 시선에서 바라본 것이었고 내가 진정으로 그곳을 이해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만약 그곳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가운 대우를 받게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내가 정말로 기대하고 있는 한국은 현실과 얼마나 다를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친구와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는 걸까? 이건 그저 잠깐의 감정일 뿐일까? 친구의 조언처럼 너무 서두르지 않고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더욱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죠. 리샤오가 말한 대로 부정적인 면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나라가 가진 진짜 매력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다이어리에 조심스럽게 한국에 대한 생각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곳일까? 드라마 속 따뜻하고 감동적인 모습이 진짜일까? 아니면 친구가 말한 것처럼 차갑고 외국인들에게 친절하지 않은 곳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직접 가보는 수밖에 없다. 리샤오의 조언을 잘 새겨듣고 한국 여행을 좀 더 신중히 계획해봐야겠다. 실망할 수도 있고 기대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곳이 끌린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은 변함없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친구의 의견을 듣고 나니 이제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리샤오의 조언도 참고하면서 여행 계획을 세워볼 생각입니다.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다는 이 마음이 과연 나를 어디로 이끌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 여정이 제게 어떤 식으로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어요. 리샤오와의 대화 이후 저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국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 드라마와 책에서 보아온 한국의 모습이 환상일지라도 스스로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진실을 알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채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여행 일정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리샤오의 말처럼 기대만큼 좋지 않은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가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짐을 싸고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공항의 안내 방송도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도 모두 생소한 한국어였고 이국적인 분위기에 마음이 조금씩 설렜죠.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은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었고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도 질서가 느껴졌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불어오는 바람에 약간의 긴장이 풀리며 이제 정말 한국에 왔구나라는 실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가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불쑥 떠올랐어요. 여행을 준비하면서 기본적인 인사말 정도는 익혔지만 복잡한 의사소통은 불가능했죠. 괜찮아. 천천히 부딪혀보면 익숙해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택시를 타고 예약해둔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니 대도시의 활기와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반짝이는 네온사인,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크고 작은 상점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마치 뉴욕이나 파리의 거리와도 비슷했지만 또 다른 느낌이었죠. 택시 기사님이 유창한 영어는 아니지만 친절하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셨고 여기 처음 오신 거죠? 서울은 멋진 곳이에요. 맛있는 음식도 많고 볼 것도 많으니까 좋은 시간 보내세요 라고 하셨을 때 잠시나마 두려움이 사라지고 미소가 번졌어요. 따뜻한 인사 한마디에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푼 후 한국에서의 첫 일정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우선 리샤오가 걱정했던 부분들을 생각해 너무 번잡한 곳보다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조용한 장소를 골랐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곳이 바로 삼청동에 위치한 한옥마을이었죠. 드라마 속주인공이 혼자서 마음을 다스리던 장면이 기억나서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현대적인 서울의 빌딩들 사이에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풍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가게 앞에 놓여있는 작은 도자기들과 전통 소품들이 하나하나 예뻐서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그러다 문득 한옥 카페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안쪽으로 들어서자 한옥 특유의 정겨운 분위기와 나무로 된 창문에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 저를 반겨줬어요. 직원분이 다가와 처음 오셨죠? 추천해드릴 차가 있는데 드셔보시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조금 서툰 영어였지만 친절한 표정과 상냥한 태도가 참 좋았어요. 덕분에 낯선 곳에서도 편안함을 느꼈죠. 네,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며 차를 기다리는데 한옥의 조용한 분위기와 주변의 아름다운 정원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줬어요. 주문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거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처럼 여행을 온 외국인들도 많이 보였죠. 그중에는 서툰 한국어로 물건을 샀거나 길을 묻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현지 상인들이 미소를 지으며 응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걱정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차갑게 대한다는 건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차를 마시면서 잠시 여유를 즐기고 나니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요. 잘 왔어. 안나, 정말 잘 왔어 라고 속으로 되뇌며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서울의 가장 번화한 거리 중 하나인 명동에 가보기로 했어요. 다양한 쇼핑몰과 맛집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라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거든요. 명동에 도착하자 수많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고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로 인해 활기가 넘쳐났어요. 길거리 음식도 참 다양해서 무엇부터 먹어봐야 할지 고민이 될 정도였어요. 떡볶이, 호떡, 꼬치 등 여러 가지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그중 하나를 고르기 위해 잠시 멈춰섰어요. 떡볶이 주세요. 아주 짧은 한국어지만 용기 내어 주문해 보았어요. 상인 아주머니께서 한국말 잘 아시네요 라며 웃으시더니 서비스로 어묵까지 주셨죠. 고마운 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자 아주머니는 천천히 드세요. 한국 음식 맛있으면 또 찾아오세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한국어로 힘겹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만큼 현지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호텔로 돌아와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일기를 썼어요. 리샤오가 했던 말처럼 한국에서 모든 경험이 좋지만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은 모두 따뜻하고 친절했어. 그들이 건넨 미소와 인사 한마디, 그리고 짧은 대화 속에서 나는 이 나라의 진정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 앞으로도 여러 상황이 나를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나는 이곳의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발견해 나가고 싶어. 한국은 나에게 있어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한국에서의 첫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고민했던 모든 불안이 조금은 해소된 느낌이었고 앞으로의 일정이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정말 궁금했어요. 한국에서의 며칠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서울의 다양한 명소를 둘러보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리샤오가 말했던 걱정들과는 다른 따뜻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죠. 한국 사람들의 다정한 미소와 사소한 배려들은 낯선 외국 땅에서 홀로 여행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명동에서 만난 상인 아주머니, 인사동의 한옥 찻집에서 만난 직원분들, 그리고 길을 물어보았을 때 친절하게 안내해주던 젊은 학생까지. 그들 모두가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드라마 속 따뜻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물론 모든 순간이 완벽했던 건 아니었지만 저는 한국에서의 여정을 통해 제가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만이 진짜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머무는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서울이 아닌 또 다른 도시인 부산을 여행했을 때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후 한국의 다른 도시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급하게 부산행 KTX 열차표를 예약했죠. 부산은 바다가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는 여행 블로그의 글을 읽고 난 후 푸른 바다와 해변을 한번 보고 싶어졌거든요. 부산행 열차에 오르자마자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풍경들이 정말로 기대감을 높여주었어요. 그리고 약 2시간 반의 여정을 마치고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이미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부산역을 나서자 서울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바다의 향기와 시원한 바람, 그리고 조금은 느긋한 사람들의 표정들이 인상적이었죠. 제일 먼저 해운대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현대적인 시설이 눈에 들어왔지만 해변을 따라 걷는 동안 모든 시야는 맑고 푸른 바다에 집중되었어요. 고요하게 일렁이는 파도 소리와 해변가를 산책하는 사람들의 평화로운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그곳에서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는데 그런 제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여행 오셨어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자 그 여성분은 미소를 지으며 친근하게 제게 인사를 건넸어요. 네, 스위스에서 왔어요. 혼자 여행 중이에요. 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조금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웃었어요. 스위스요? 정말 먼 곳에서 오셨네요. 한국은 어때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세요? 그녀의 물음에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정말 좋아요. 처음에는 좀 낯설었는데 한국 사람들 모두가 너무 친절해서 이제는 많이 편해졌어요. 그 대화를 계기로 우리는 해운대 해변가를 함께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정이었고 부산에 살며 자주 이 해변에 산책을 나온다고 했어요. 윤정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제게 한국에서의 여행에 대해 묻고 제가 느낀 점에 대해 귀 기울여 주었어요. 저는 한국의 따뜻함을 설명하며 그동안 느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그리고 리샤오와의 대화,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불안과 걱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제 얘기를 들어주었어요. 안나, 내 친구가 했던 말도 충분히 이해해. 한국 사회가 아직 외국인들에게 완벽히 개방적이지 않은 건 사실이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친절하지 않은 경우도 분명 있지.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너처럼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주는 외국인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어쩌면 내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진짜 모습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만의 여행을 즐겨봐. 윤정의 따뜻한 위로의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그날 그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한국의 다양한 음식들도 맛볼 수 있었어요. 윤정은 친절하게도 제가 좋아할 만한 메뉴를 추천해 주었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설명해줬죠. 그날 먹은 음식들은 정말 맛있었고 윤정의 따뜻한 배려는 그 어떤 식사보다도 저를 행복하게 해주었어요.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문화의 차이에 대해 이해해가면서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었어요. 그 후 윤정은 제가 부산에서 가볼 만한 숨은 명소들을 안내해줬고 덕분에 해운대뿐만 아니라 감천문화마을과 태종대 등 여러 곳을 방문할 수 있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한국에서의 여행이 끝나가던 날 저는 윤정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윤정 씨, 덕분에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걸 알 수 있었어요. 처음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서 혼란스러웠는데, 이제는 그저 이곳이 그리워질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윤정은 미소 지으며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안나, 다음에 또 한국에 오면 꼭 연락해. 언제든지 환영할게. 그리고 이제 너도 한국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든 돌아와. 너가 한국에서 좋은 기억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가길 바랄게. 그 말을 듣고 나니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있어서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 되었습니다. 리샤오의 걱정과는 달리 이곳에서 저는 따뜻한 사람들과 감동적인 순간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매력을 가진 나라였고, 윤정과 같은 친구들을 만난 것도 저에겐 큰 행운이었죠. 이제는 한국을 떠나지만 이번 여정이 제게 준 모든 순간들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 날을 기대하며 저는 또 다른 여행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스위스로 돌아온 후 제 일상은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되었어요. 드라마를 통해 막연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따뜻한 추억과 새로운 인연들로 가득한 경험으로 변했으니까요. 리샤오가 처음에 말했던 걱정들과는 달리 저는 한국에서 너무나도 따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 덕분에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인식이 더욱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아직도 서울의 분주한 거리와 부산의 고즈넉한 바다, 풍경, 그리고 윤정과의 웃음 가득한 대화가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 모든 것이 이곳 제네바의 일상과 대비되면서도 제 마음속 어딘가를 따뜻하게 채워주고 있었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도 한국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올라 틈틈이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몇 마디와 그동안 독학으로 익힌 단어들이 제법 익숙해지면서 점점 한국어로 문장도 말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회사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그 이메일은 한국에 있는 한 기업에서 보낸 것이었어요. 그들은 국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과 스위스 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줄 인재를 찾고 있었고, 저에게 지원해보라는 제안을 한 것이었어요. 처음 이메일을 읽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 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다시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안서를 읽어보니 제가 한국에서 겪은 경험과 한국어 실력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프로젝트에 적합한 후보로 고려된 것 같았어요. 망설임 없이 지원을 결심한 저는 인터뷰를 준비하고 며칠 뒤 온라인으로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인터뷰는 성공적이었고 그들은 제게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다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서울에 있는 한국 본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일하게 되었어요. 한국어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동료들은 그런 저를 배려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상이 시작되면서 점점 더 많은 한국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한국 문화와 그들의 삶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매력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자주 협력하게 된 한국인 동료 민준 씨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한국어가 서툴러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을 때도 웃으며 기다려줬어요. 함께 일하며 서로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죠. 그는 일할 때는 매우 진지하고 꼼꼼했지만 업무를 마치고 나면 누구보다도 유쾌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이해해주고 언제나 옆에서 도와주었죠. 처음에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어요. 함께 한국의 명소를 방문하고 제가 그토록 좋아했던 한옥 찻집에 다시 가보기도 했죠. 민준 씨는 그런 제 모습을 귀엽게 바라보며 안나 씨, 이렇게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줄 몰랐어요. 한국 사람들도 안나 씨 같은 외국인 친구가 우리 문화를 좋아해주면 정말 기분 좋아요 라고 말하곤 했죠. 그와의 만남은 저에게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어느덧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순간이었죠. 그는 제가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고 그의 따뜻함 덕분에 저는 한국 생활에 더욱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함께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면서 성장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씨가 제게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안나 씨,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살고 싶나요? 아니면 언젠가 스위스로 돌아갈 생각이신가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민준 씨와 함께라면 어디서든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여기가 이제 제 두 번째 고향 같거든요. 그 대답에 민준 씨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럼 나와 함께 이곳에서 평생을 보낼 생각은 어때요? 그 순간 저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고 그제야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깨달았어요. 안나 씨, 나와 결혼해 줄래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솟아올랐어요. 네, 저와 결혼해요. 민준 씨,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의 여행이 저에게 이렇게 큰 행복을 안겨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문화를 체험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으며 무엇보다 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에서 민준 씨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저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었고 저는 그 모든 순간들에 감사하고 있어요. 한국은 이제 저에게 그저 여행지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꿈을 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진정한 집이 되었어요. 안나의 한국 여행은 그저 호기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랑과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된 소중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안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